2015년 5월 20일 홍콩 중문대학 의과대학 마취과 교수 허진사는 진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어 가방 속에서 요가할 때 사용하는 짐볼을 꺼냈습니다. 허 교수는 짐볼을 들고 연구실에 있는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운동하시려고요? 하긴 교수님은 워낙 몸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라서 운동을 쉬지 않고 하시니까요. 아니야. 뭐 그냥 운동이 좋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거 짐볼 아니에요? 요가할 때 사용하는 짐볼에 왜 이 일산화탄소를 주입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연구실에 있는 친구가 토끼를 놓고 농도 측정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뭐 필요하다고 해서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귀찮구만. 진사는 가스 주입기로 짐볼 2개에 일산화탄소를 가득 채워 퇴근했습니다. 진산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그동안 병원 일이 바빠서 가족 여행 한번 못 간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부인과 가족 모두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떠나기 하루 전날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금 우리 날씨나 뭐 비슷하니까 별다르게 준비할 거 없어. 그냥 입던 거 입고 쫙 가면 될 거야. 그럼 나 거기서 명품 하나 사도 돼? 네가 공부를 해야지. 무슨 어린 학생이 명품 타령이야. 안 돼. 아유, 걱정하지 마.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우리 큰딸 필요한 거 다 사줄게. 진산의 딸들은 유럽 여행을 가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아버지의 말에 여행이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여행 준비로 분주한 진산을 제외한 가족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잠시 긴급한 일로 대학병원에 들렸다 공항으로 가야 하는 진산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때 부스럭거린 소리에 부인 황시엠펑이 잠에서 깨었는데 자, 병원에서 갑자기 호출이 있어서 들렸다가 할 것 같아. 당신 당신 차키 어딨어? 내가 필요한 짐들은 일단 차에 실어 놓을 테니까 시간이 되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먼저 태워서 공항으로 가. 나는 병원에서 일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갈게. 어디 있는 거야? 부인은 서랍장에서 차키를 꺼내 진산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여보, 차키 여기 신발장 위에 놔둘 테니까 꼭 늦지 말고 도착해야 돼. 알았지? 부인과 2딸은 여행 시간이 다가오자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공항 도착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5월의 홍콩은 무더위로 찜통이었던 터라 부인과 2딸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자, 그럼 공항으로 출발! 부인은 2딸을 태우고 지하 주차장을 나와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CF는 어제 저녁에 잠을 설쳤는지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진 CF는 차를 한쪽에 세우고 뒤에 탄 2딸을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류 간호사는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 세워져 있는 노란색 승용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웬 민폐야? 응? 설마 주차한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노란색 승용차의 윈도우 브로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 왔나? 웬 와이퍼?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심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침 조깅을 준비하려 서둘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는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조금 전 퇴근길에 보았던 노란색 승용차가 그대로 주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 뭐야? 저 와이퍼는 퇴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작동한 거야? 간호사는 가까이 다가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사람 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간호사는 직감적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노란색 차 창문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구조활동을 한 보람도 없이 차 안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사망한 사람은 중년 여성 1명과 딸로 보이는 젊은 2 여성이었습니다. 진산의 부인과 2 딸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부인 치엔펑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어 학교 교육을 중국어로 수업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거 애들 중국어 교육시켜야 하는데 마땅한 과외 선생 찾기가 쉽지가 않네.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알아봐요. 얼마 후 진사는 부인에게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았다며 여보, 우리 학교 조교 중에 중국 산동성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거든. 북경 근처라 아주 표준어를 잘 쓰더라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 애들 가르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그래요? 당신 학교 의과대 학생이면 엄청 똑똑하겠죠. 수재 중에 수재네. 당장 오라고 해요. 진산의 제자가 2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난 후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고 부인은 흡족해했습니다. 그렇게 진산의 제자는 한동안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셰프했어? 왜 그러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 남편 바람났어. 대낮에 그 젊은 여자애하고 손에 깍지를 그것도 깍지를 끼고 도시를 활보하고 있다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애 아빠 연수 있어서 어제 떠났는데. 네, 이럴 줄 알고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한번 봐. 그리고 맘땅 먹어야 돼. 얼마 후 부인 친구는 진산과 내연녀가 손깍지를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시에퍼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진산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산이 데려온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2 사람의 내연 관계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애들이 시험도 잘 봤대. 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인은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던져놓으며 이 여자 누구예요? 진사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사진을 던져놓을 정도라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아이스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결국 그년과 헤어질 수 없다면 우리 헤어집시다.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집하고 재산 분할해줘요. 진사는 부인과 대화를 마치고 집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에서 거주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지쳐갔고 진산에 대한 여도 이혼을 기다리는데 지쳐만 갔습니다. 자기 도대체 언제 부인하고 정리할 건데? 이러면 나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알았어. 나도 힘들다고. 시간을 좀 줘. 집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뭐 어떡할 건데. 집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집? 그래, 집. 진사는 처음 부인과 결혼한 후 등기를 공동명의로 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한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된다? 야, 이걸 왜 이제 알았지? 그런데 그년이 갑자기 죽으면 분명 사이가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나한테 조사할 것이 뻔한데. 진사는 투덜거리며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병원 업무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교수님, 너무 많이 주입하셨는데요? 진사는 정신 차리며 뭐라고 했지? 교수님, 일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실험 대상 토끼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일산화탄소? 그렇지. 얼마 후 진사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족을 모아두고 유럽 여행을 떠나자며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가족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 모두 어때? 진산의 가족은 드디어 아빠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가족은 오랜만에 한 집에서 잠을 자며 여행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여보, 차키 어딨어? 짐 좀 먼저 실어 놓으려고. 사실 진사는 그날 아침 딸들의 짐을 부인 차에 실어주는 척하며 준비해두었던 일산화탄소를 넣어두었던 짐볼을 부인 차 트렁크에 몰래 실었습니다. 그리고 짐볼 공기 주입 구마개를 뽑아버렸습니다. 부인과 두 딸이 여행을 준비하고 내려오는 사이 차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가득하게 퍼져 있었고 더운 날씨에 차를 타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던 그녀들은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온 진사는 두 딸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빠는 어떡하라고? 너희만 먼저 가. 아빠는 어떡하라고? 경찰은 응급실 한쪽에서 진산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죽어있는 부인을 향해서는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인의 시신이 있는 쪽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남편 진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산의 알리바이는 너무 철저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병원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남편의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확고했습니다. 사안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검사를 의뢰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나올 만한 증거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량 검사를 한참 동안 진행했던 경찰은 이거 뭐야? 이거 요가할 때 쓰는 심볼 아냐? 그런데 이 심볼이 왜 차 트렁크에 있는 거야? 여행 가는데 그것도 2개씩이나. 경찰은 짐볼에 공기 주입구 마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과학수사대에 혹시 짐볼 내부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결과 짐볼에 담겨져 있던 것이 일산화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진산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교의 진술로 진산이 사건 발생 얼마 전 짐볼에 일산화탄소를 담아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짐볼에 일산화탄소를 담아가시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니까. 저는 개샘추리한 그 눈빛,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예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2016년 5월 12일 경찰은 슈진산을 체포했고 그의 서랍에서 흰색 요가 짐볼 마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2017년 1월 24일 진산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진산이 내연녀와 차량에서 짐볼에 넣은 가스를 유출해 사망하게 하는 실험을 2차례 한 것을 내연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고등법원은 슈진산을 2015년 5월 22일 내연녀와 함께 공모해 부인과 2딸을 살해한 2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오전 11시 15분 남성 5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약 7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진산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산은 재판이 끝나는 과정에서 내연녀 리용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